이번 섹션의 키워드는 공론화와 인식입니다. 영어로는 Public Discourse라고 하고 우리가 Awareness라고 하죠. 다 소셜미디어 하시죠? 이제는 유튜브도 이 소셜미디어 SNS의 일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유튜브 말고도 우리 이제 소셜미디어는 기존 TV 방송사나 뉴스 사이트 이상으로 우리의 일상과 사고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하루에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이 2시간을 넘었습니다. 벌써 10년 전이에요. 2020년대 들어서는 그게 더 늘었어요. 2시간 30분이 넘죠. 2022년 현재 2시간 31분입니다. 2시간 반이면요. 하루 24시간에 10%가 약간 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수면 시간 있죠? 하루에 넉넉하게 8시간 잔다고 치고 16시간을 일상 시간으로 치면 15.5%가 넘는 엄청난 시간입니다. 지금 이 라이브 영상에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떠드는 걸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요. 실시간으로 이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에 기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저는 불특정한 사람들이 올리는 이 SNS 게시물은 영상에 잘 활용하지 않는 편이에요,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진위 여부를 검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게시물을 올린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 모르죠, 잘. 뭘 하는 사람인지 모르고요. 올린 내용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허위인지 아니면은 실제와 허위가 섞여 있다면 과장 또는 구라가 얼마나 섞여 있는지 그런 것들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SNS 게시물은 빨리빨리 읽고 넘어간 게 대부분이잖아요. 특히 이제 뭐 틱톡 아니면은 뭐 유튜브 쇼츠 같은 게 나오면서 더 이제 짧고 빨리빨리 소화를 하는 그런 쪽으로 대세가 이제 가고 있고요. 그래서 내용이 좀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경우가 많아서 이거 위주로 영상을 만들면 정보 공유보다는 흥미를 끌기 위한 그런 자극적인 내용으로 쏠리기가 쉽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간단히 영상으로 볼까요? 잠시만요. 최근 화제가 된 인도인들이 점령한 캐나다 근황이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영상에는 정말 눈에 띄게 많아진 인도인들의 모습이 담겨있는데요. 캐나다에 살고 있는지 인도에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캐나다 가는데 직원들 다 인도인, 캐나다인지 인도인 건지 헷갈려요. 그런데 네, 방금 보신 영상 보신 분들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조회수 엄청나게 뽑았거든요. KBS의 탈을 쓰고 운영되는 한국 사이버 레카 채널 K랩의 최근 영상 중 하나입니다. 아주 완벽한 예예요. 좀 전에 얘기한 거예요. 방금 보신 부분은요. 영상의 시작 부분입니다. 0.00초. 시작부터 이렇게 틀었어요. 귀중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2배속으로 재생해서 빨리 들렸지만요. 내용은 보셨죠? 이런 내용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틱톡 영상 같은 거 뿌리면서 시작하면 흥미 유발하는 데는 정말 효과적이지만 영양가 있는 정보를 제공할지는 상당히 의문이 되죠. 그래서 저는 SNS 게시물을 잘 활용하지 않아요. 활용을 한다면 뭐 실제로 신원이 확실한 사람들 거 아까 엘리자베스 메이나 아니면은 마크 밀러 장관 같은 이런 사람들의 계정 같은 거 그런 거를 들 수 있죠. 오늘은 달라요. 오늘은 SNS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할 거고요. 제가 모르는 사람 게시물들 살펴볼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소셜미디어에 많은 시간을 쏟죠. 그리고 사람들은 소셜미디어에서 뉴스를 듣고 정보를 접하고 지식을 쌓고 자신만의 고유한 생각을 지니게 되고요. 그 지식과 생각을 자신이 자주 가거나 속해 있는 소셜미디어에서 공유를 합니다. 그게 뭐 페이스북이 됐든 뭐 네이버 카페가 됐든 뭐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리고 이 일련의 과정에서 결과물로 나타난 게 형성된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이번 섹션의 키워드입니다. 공론화가 일어나고요. 여론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민과 캐나다 사회 관련 채널에서 갑자기 이런 얘기가 왜 나올까 궁금하실 수도 있을 텐데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한 건데 너무도 당연한 거라 모든 사람들이 간과한 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우연히 딱 생각이 나서 얘기를 꺼내기로 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혹시 한국 이민제도에 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한국인이잖아요? 또는 한국계 캐나다인이거나 F4 비자라는 비자는 다들 들어보셨죠? 정식 이름은 F4 재외 동포 비자인데요. 아시죠? 뭔지? 소위 이제 조선족이라고 하는 한국계 중국인 동포들이나 그리고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외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한국인이 한국에 들어갈 때 가장 흔히 따는 그런 특수한 비자 그게 F4 비자입니다. 우리한테 굉장히 그래서 익숙해요. 이름은. 그런데 혹시 이건 아세요? F4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은요. 건설 현장이나 제조업 같은 단순 노무직으로 취업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요.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이게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이제 사이트고요. 이 PDF가 거기 첨부로 있는 건데 보시면은 건물 건축, 뭐 댐건설 해체 작업 이런 것들, 방부일, 사역 적재 이런 것들 일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F4면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F4 비자로 한국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많을 텐데요. 좀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많을 텐데 이게 금지다. 정말일까? 그래서 요즘 한창 화제인 중국산 AI 챗봇인 딥식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을 합니다. 원칙상으로는 F4 비자 보유자는 건설, 노가다 일을 하지 못한다. 여기서 외국인이 일하려면 E9이라는 비자를 받아야 된다고 알려줘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건설 현장에는 사람이 부족하고 F4 비자 보유자는
한국어에 능통하기 때문에 언어 장벽이 낮아서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죠. 위험한 건설 현장에서. 그래서 많이 선호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불법이어도 현실적으로는 이쪽에 F4 비자 보유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F4 비자 보유자는 법적 문제와 노동 환경이 걸림돌이 된다는 말도 이렇게 덧붙였어요. 이 챗봇은요. 당연히 그렇겠죠. 예. 원칙상 불법이니까 법적 보호를 못 받고 그러면 노동 환경도 안 좋죠. 권리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한 얘기가 건데 우리 한국인들 일반적인 한국인들 사이에서 자세히 나오는 거 보신 적 있나요? 뭐 소셜 미디어, 뭐 네이버 카페라든지 뭐 여러 커뮤니티에서 저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 한국인의 일상에는 큰 영향이 없는 문제예요 이게. 심지어는 그리고 이 건설 분야가 워낙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불법 외국인 노동자가 좀 낀다 그래서 이쪽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의 이 취업과 밥벌이에 딱히 영향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최소한 지금까지는요. 이 얘기하고 싶어서 우리랑 큰 상관없는 당장은 큰 상관없는 한국 F4 비자 얘기를 진짜 길게 했어요. 지금 이야기하려는 내용과 상황상으로는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엄청 차이가 커서 그래서 비교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재밌어서 공유해 보려고 한 거예요. 이걸. 이 이야기의 결론은 평범한 국내 시민권자들은 잘 알려진 특정 이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거나 아니면 아주 기본적인 정보만 알고 있는 게 정상적이고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어떤 사람들이 받는지 그 정도만 알고 있죠. F4라는 거의 존재만요. F4 비자 보유자가 원칙상으로는 건설 업계에서 노가다를 못 뛰는 건 대부분 모르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며칠 전에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폰으로 페이스북을 보다가 흥미로운 게시물을 봤어요. 자, 이 게시물인데요. 위에 보면 보스턴 피자, 케임브리지 wants you to have a master's degree to work as a server. 음식 관련 페이스북 그룹의 게시물이에요. 페이스북 팅 아시죠? 대부분 중장년층이 이용하는 영어로는 부머북이고요. 우리 한국인들 용어로는 필들이 이용하는 그런 SNS인데 음식 관련 그룹이라 그냥 이 로컬들이 맛집 얘기하고 자기가 음식한 거 보여주고 뭐 그런 평범한 그룹이에요. 그런데 이런 글이 뜬 거예요. 여기에 온타리오주 케임브리지 워털루 리전이거든요. 키치너 워털루 옆에 있는 거기 있는 보스턴 피자 브랜치에서 서버를 채용하는데 무려 여기 있죠. 석사 학위 소지자를 채용 요건으로 걸어놓은 거예요. 채용 공고 전문을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가관이에요. 당당하게 마스터스 디그리 여기 딱 박아놨죠.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형광펜 칠해놓은 거 보면 마스터스 오브 시츄에이셔널 서비스라는 말을 박아놨는데 상황에 맞춘 서비스의 달인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말은 마스터지만 이건 단어만 같지 석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달인이죠. 그러니까 이 개드립이거든요. 이거 약간 농담식으로 하는 채용 공고에 이런 거를 박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진지함이 떨어집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이거 웹사이트 그 웹페이지도 있어요. 이거 진짜예요. 트롤링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아래 보면 리즈 바이 이그젠플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솔선수범해서 사람들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솔선수범할 줄 아는 석사 학위 소지자 정도는 돼야지 피자집에서 서빙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채용 공고 되게 웃기죠. 이거 자체도 웃긴데 이게 음식 관련 페이스북 커뮤니티에 떡밥으로 올라온 게 더 특이합니다. 저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댓글창이었어요.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는데 그중에 몇 개만 써왔고요. 이것도 연속으로 나온 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 스크린샷에 나온 댓글 작성자들은요. 제가 이름은 가렸지만 다 그냥 평범하기 그지없는 중년 로컬들이에요. 근데 대놓고 보시면 LMI의 스캠이다. 그리고 흔한 이민 스캠인 것 같다. 뭐 이런 댓글도 보이고요. 중간에 보시면은 이것과 비슷한 이제 확연치 않은 채용 공고된 대한 얘기도 나와요. 요 위에는 아예 전화도 해봤다고 하고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오직 LMIA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허위 채용 공고를 올린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마스터스 디그리로 박아놓으면은 누가 여기다가 어플라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LMIA로 들어올 사람이 외국에서 마스터스 디그리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박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오직 LMIA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허위 채용 공고를 올린다는 것 정도는 이미 대중들에게도 이 로컬들에게도 많이 알려졌어요. 이제는. 이런 허위 채용 공고를 구별하는 방법도 이제 아는 거고요. 실제 트위터에서 LMIA 프로드라는 문구를 검색하면 이런 내용들이 주르륵 나와요. 이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엄청 많은데 제가 눈에 띄는 몇 가지만 띄워놓은 거고요. 다 안 읽으셔도 돼요. 내용을 다 보실 필요 없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LMIA 어프로벌 받은 거 5건이나 있다. 엘버타 시골 동네. 엘버타 시골 동네 가서 일하면은 AIPP 가산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여기다가 연락을 해라. 뭐 이런 것들요. 이 정도로 이제 LMI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로컬들 사이에서 공유가 잘 되고 있어요. 이제는 확 바뀐 거죠. 판도가 예전이랑. 그래서 사람들이 LMI에
문제에 대해서 몇 년 전보다 코비드 전보다 이제 훨씬 잘 아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로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 트위터 /X뿐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적용을 합니다. 인스타그램, 틱톡, 뭐 페이스북, 그리고 레딧, 좀 이따 보여드릴 레딧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LMIA 문제에 대한 퍼블릭 디스코스가 형성이 됐고 사람들이 어웨어하게 됐다는 게 요지입니다. 학생 비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영상을 올리기도 했지만 2024년 내내 특정 지역 출신 유학생들이 PGWP 억지로 연장해달라면서 집단 시위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We want justice 하면서 이런 구호 외치면서요. 이런 문제는 CBC나 CTV 같은 메이저 언론사에서도 크게 다뤘어요. 그래서 당연히 소셜미디어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고 그 결과 어떻게 됐냐. PGWP가 연장되긴커녕 이민 관련 문제에 대해서 잘 몰랐던 로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알게 됐고 이 문제가 공론화됐고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역효과가 난 거예요. 한국 F4 비자랑 캐나다 LMIA의 차이는 바로 이런 공론화와 인식의 정도 그 차이인 겁니다. 그런데요, 좀 전에 얘기한 레딧 있죠. 영어권 커뮤니티 사이트인데 한국으로 치면은 딱 1대1로 맞아떨어지는 건 DC 인사이드 정도라고 해야 되나? 약간 결이 다르긴 하지만 대충 비슷합니다. 거기에서 아주 흥미로운 글을 찾았어요. I work in a LMIA department AMA. LMIA throwaway가 아이디고요. 여기 r/보이콧 티모튼이 서브레딧 갤러리 이름인 겁니다. 이제 보이실 테니까요. 이거 길게 띄워놓을 테니까 내용들 읽어보시고요. 나는 LMIA 부서에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업무에 임했고 대출, 처리, 사후 조사 이런 것들 전체적인 과정이 진행되는 바지가 아주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문제가 대중의 관심을 끌게 돼서 아주 기쁜 마음이고 Ask me anything. 어떤 질문이든 환영한다. 그리고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은 신원이 밝혀질 수 있다. 독싱을 당할 수 있으니까 개인적인 이야기나 내가 경험한 구체적인 상황은 언급할 수 없다. 대신 일반론적인 이야기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본문이에요. 이거 엄청나게 긴데 이것만 전체 내용 다 얘기하고 주요 질문 답변은 한 20개 이상 나왔는데 한 4개 정도만 다룰 거예요. 좀 기니까 참아주세요. Please bear with me.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자리 주는 대신 수수료를 추가를 받아서 돈벌이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이민 컨설턴트들에 대해서 이 사업장의 오너가 사장이 알게 되거나 아니면 이민 컨설턴트가 먼저 사장에게 접근을 합니다. 이민 컨설턴트는요. 불법 문서를 구할 수 있는 인맥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외국인을 꾸준히 유입을 시키면서 이러한 과정을 일종의 사업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모국에 인맥이 있는 경우가 보통이다. 모국에도 이제 뭐 회사 차리고 이제 알죠? 뭔지. 예. 그래서 이 사람 생각에는 약 50명의 이민 컨설턴트가 LMIA의 대부분을 주무르고 있다고 보지만 이쪽 바닥에 발을 들이는 이민 컨설턴트는 수백 명에 달한다. 한국 이민 컨설턴트만 해도 상당히 사람 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캐나다 전국의 대부분의 LMA를 주무른 게 50명이라고요. 겨우 엄청 무섭습니다. 진짜 기업형, 상상을 초월하는 기업형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이미그레이션 컨설턴트들은 사장이 돈이 없어도 급여를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포트 레터를 써줄 수 있는 CPA, 공인회계사를 사장과 연결해 줄 수 있고요. 이런 공인회계사들은 허위 급여 명세서를 비롯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줄 수 있습니다. 이민 컨설턴트들은 일반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슈퍼바이저, 그러니까 매니저 직책을 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의 이주 비용을 지불하거나 이들을 위해 저렴한 숙소를 제공하고 이들의 영주권 신청을 서포트하는 것처럼 꾸밀 필요가, 프리텐드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닷뱅크 그리고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의 기준을 원칙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이 사이트가 뭘 얘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부 사이트에 한 달 동안 채용 공고를 온라인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컨설턴트랑 소유주에게 윗돈을 지불하고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실제로 그곳에서 일을 하고요. 거의 이제 생활비가 필요하면 기그 워크를 하는 거죠. 사이드 잡이라는 뜻인데요. 뭐 우버 같은 거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충당을 하고요. 리버럴당 연방정부는요. 최근 10년 동안 LMIA 프로그램에 대한 견제와 제약을 반복적으로 축소를 해왔다. 과거에 LMIA는 부작질을 하기가 훨씬 어려웠다. 옛날에는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무관들이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조사할 수 있었지만 정부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역행을 하는 바람에 LMIA를 매우 빈번한 수준으로 남용할 수 있을 정도로 프로그램이 악화되고 말았다. 물론 합법적인 LMIA도 존재하지만 자신의 경험상 75%에서 80%는 프로드라고 생각을 한다. 많은 구인 광고가 얼토당토 없고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요. 고용주는 신경도 쓰지 않아요. They don't care고 그리고 수수료를 자기들 비즈니스 운영의 일부로 간주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식당으로 치면 그 식사하는 거에 식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수수료 받는 것도 그냥 비즈니스 인컴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런 프로드 행위의 약 90%는 인도인 고용주로부터 발생한다. 물론 필리핀인, 중국인, 그리고 백인, 아프리카 출신, 그리고 라틴계 사기꾼들도 있지만 인도인들이 그 중에서도 가장 달인이다, 압도적이다. 이민 컨설턴트, 사업주, 그리고 CPA 등 여러 분야에서 이런 프로드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나 신상정보를 직접 알려줄 수는 없다. 이게 내용의 끝입니다. 실제로 일어나고 있던 현상들을 아주 명료하게 잘 설명했죠, 자세히. 추가로 나오는 질문에 대한 답변들 중 몇 개만 더 볼게요. 자, 질문.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분명히 입사 지원을 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 그렇게 많은 LMIA가 승인될 수 있냐.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 정말로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한지도 난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 LMIA Throwaway C가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필요 없다. 패스트푸드점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한 거 아니다. 하지만 현행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방도가 별로 없다. 이 시점에서 사업주는요, 자신들의 채용 정보에 그냥 아무도 입사 지원을 하지 않았다라고 그냥 말하고 LMIA에 신청할 수 있고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이 처리 담당자가 찾지 않는 한, 처리 담당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질문하는 것밖에 없다. 그냥 물어보는 거. 너 진짜냐고. 만약 처리 담당자가 증거 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런 LMIA 신청을 거부해버리면 이 건은 법정까지 가서 기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렇게 기각되는 상황에 대한 부담은 전적으로 이 처리하는 담당자에게 있고 이 사업자에게는 아무런 부담이 없다. 그리고 자기 같은 처리 담당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왜냐하면은 뭐 같은 스트릿이나 같은 몰에, 같은 플라자에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중 한 곳은 입사 지원을 아무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LMI를 신청을 하고요. 다른 곳에서는 전혀 LMI를 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로컬들을 뽑는 그런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다음 질문 답변이요. 자, 질문자, 똑같은 질문자인 것 같은데요. 외국인 노동자 급여를 최대 70%까지 연방정부에서 지원한다는 말을 들었다. 이 말은 얼마나 사실이냐. 그리고 로컬이 입사 지원을 했는데 채용되지 않은 사업체 중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곳이 있다면 거기 신고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질문. 답변이 나왔는데요. 이 70% 지원은 사실이 아니다. 고용주는 급여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디에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을 LMI에 신청하기 전에 다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일부 주의 경우에는 일부 주의 이민 프로그램에서 이제 급여의 일부를 보장하거나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이거는 현지인을 고용할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외노자나 현지인이나 똑같이 적용이 된다. 그리고 이런 사업체, 아까 그 물어본 거 있죠. 외국인 노동자 뽑고 로컬 안 뽑은 그런 사업체는 신고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고하지 않기 때문에 한 명 정도가 이런 거 신고를 하면요, 사업체에서 이렇게 핑계댈 수 있어요. 그 입사 지원자한테 연락을 했는데 전화번호를 잘못 눌렀거나 전화번호가 잘못 기재가 돼 있었거나 아니면은 그 보이스메일을 남기려고 했는데 보이스메일이 용량이 꽉 차서 못 남겼다. 뭐 이런 식으로 불러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신고를 하기 시작하면 매우 도움이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사람의 개인적으로는 전체 프로그램의 LMI를 그냥 해지해 버리거나 아니면 재편하는 게 더 나을 거다. 그러길 바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들도 공유를 해줬어요. LMIA로 고용되는 외국인 노동자의 급여를 정부에서 70%까지 지원한다는 루머는 어디서 퍼졌는지 알고 있습니다. 레딧에, 이 같은 레딧에 캐나다 하우징 2라는 서브레딧이 있는데요. 여기가 정말 극우들이 많이 보여요. 인종차별주의자들도 많고요. 여기에서 퍼뜨렸어요. 되게 그럴듯하게 퍼뜨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EC 같은 직종 있죠. EC 같은 직종은 정부에서 실제로 급여의 일부를 보조해줍니다. 당연히 70%를 보조해주진 않아요. 굉장히 작은 포션을 지원해준대요. 여기에 나온 문구들이랑 이 LMIA 관련 문구들을 짬뽕을 해가지고 악용을 해서 마치 모든 LMI를 통해서 온 외국인 노동자가 연방정부에서 막 미친 듯이 쏘는 눈먼 돈을 먹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게 이런 질문으로까지 온 거예요. 깨져 진짜. 개인적으로는 뭐 이민자 싫어할 수도 있고 LMIA 싫어할 수도 있어요, 로컬들이. 그런데 그거 싫어한다는 거, 이 안 좋은 이 레토릭을 퍼뜨리려고 이런 구라를 퍼뜨리는 거는 자기들의 그 주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사람들의 반감은 더 살 수 있겠지만요, 이 이민자에 대한. 도대체 이 짓거리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근데 이게 흔해요.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 다 퍼져 있죠. 미스인포메이션과 디스인포메이션의 시대니까요, 바야흐로. 아무튼 내용이 길어지니까
여기 이 질문 답변 하나만 더 보고 끝낼게요.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도록 이 내부자가 더 많은 정보를 이렇게 제공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시작하고요. 잘못된 정보로 우리가 움직이면은 우리의 입지가 오히려 약해질 수 있다. 이 미스인포메이션에 대한 경고를 하는 거죠. 똑똑한 분입니다.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도 알려줘서 고마운데 자기 친구들 중에 이제 채용 시장에서 외면을 당한 친구들이 있다. 이 친구들은 입사 지원한 곳에서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확신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 답변자도 이제 이 말에 동의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불분명한 상황이 있으면은 항상 지역 MP한테, 의원한테 연락해서 물어봐라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업주들이 합법적인 사업을 매입해서 LMI를 통해서 들어온 노동자들로 자리를 채우고 있다. 이거는 정말로 큰 비즈니스가 됐다. 특히 이제 프랜차이즈 음식점이나 주유소 이런 것들 그리고 개발이나 이제 신규 사업을 매입하는데 몰두하는 이민 컨설턴트 업체가 하나 있다라고 얘기한다. 하나. 원 이미그레이션 컨설턴트라고요. 흥미로워요. 그리고 얘네들이 멀티밀리언 달러 스킴을 그러니까 수백만 달러 규모의 수작질을 부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부는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걸 묵인하고 있고 LMI의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심사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이제 이런 사무관들이 일할 수 있는 입지를 축소를 해서 LMI의 승인을 받기가 더 쉬워지는 바람에 문제가 악화됐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글 작성자는요 처음부터 이러한 행각의 절대 다수가 인도인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고요. 특히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조직적으로 사업체들을 매입을 해서 LMIA를 굴리는 사업주나 이런 행위를 돕는 이민 컨설팅 업체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민자 풀이 엄청나게 많은 국가 및 지역 출신이어야 이게 쉽겠죠. 그러니까 이 원 이미그레이션 컨설턴시도 어느 쪽과 커넥션이 있을지는 추정하기 쉽습니다.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겠지만요. 한국 쪽 업체들은 대부분 이것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비교하면 뭐 여기는 빅 비즈니스라고 했는데 여기 뭐 구멍가게 수준이라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아마도 어려울 겁니다. 긴 내용을 이렇게 다뤘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서 이제 캐나다의 일반인들과 공무원들도 이 문제를 상세히 인식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 게시물은요 정말 많은 곳에 퍼졌습니다. 레딧에서도요. 엄청나게 퍼졌다는 거죠. 아까 그리고 페이스북 음식 커뮤니티에서도 보셨듯이 일반인들도 뭔가 이제 구린내가 나면 그거 잘 맡을 정도로 공론화가 잘 되고 인식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캐나다에 이미 들어와 계신 분들은 이런 문제에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반면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사람들은 우리도 우리지만 한국에서 캐나다 이민을 고려하거나 준비 중인 분들이에요. LMI에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 이런 거를 알면 좋겠죠. 근데 애석하게도 이 키아리 채널 시청자 중에 한국 거주자 비율은 15%, 15.5%예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수치가 공교롭게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우리 수면 8시간 빼고 하루 일과수가 16시간으로 쳤을 때 SNS 사용하는 시간 2시간 반. 그 비율이 딱 15.5% 정도예요. 묘하죠? 네. 아무래도 이 키아리 채널이 내용을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경향이 강하니까 이 캐나다가 어떤지 아직 이제 클리어하게 알지는 못하는 그 한국 거주자들한테는 좀 거리가 느껴지는 주제일 거고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걸 빠삭하게 알고 있어서 한국인 시청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영상을 덜 띄워주는 걸 겁니다. 키아리 채널 대신에 한국 거주자들은 그러면 어떤 캐나다 관련 영상들을 가장 자주 접하게 될까요? 네, 뭐 답은 아시죠? 네, 이런 영상이죠. 이런 거를 가장 자주 접할 겁니다.